지금도 그날이 생각나면 목이 메어옵니다. 1978년 2월 6일 새마을호가 처음 운행된 해의 설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친정에 마지막으로 가신 날이기도 했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새마을호가 처음 나왔을 때의 그 설렘을. 시속 120km로 달린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50분. 다들 신기해하며 이야기했던 우리 가족은 서울 영등포에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영등포 시장에서 포목점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게 일을 도우시면서 집안일을 하셨죠. 저는 중학교 3학년, 남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친정은 충청남도 예산,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은 걸리는 먼 곳이었죠. 1978년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외치던 시절 서울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었지만 시골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친정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올 설에는 꼭 가봐야겠다. 하지만 설 대목이라 가게를 비울 수 없었죠. 그러던 1월 말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나 친정에 다녀와야겠어요. 설날에요. 가게는 어떡하고? 하루만 다녀올게요. 어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셨거든요. 그럼 새마을호 타고 가요. 빨리 갔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너무 비싸요. 통일호로 갈게요. 새마을호는 통일호보다 3배나 비쌌거든요. 2월 5일 설 전날 어머니는 새벽부터 분주하셨어요. 떡국떡은 미리 썰어놨고 나물은 무쳐서 냉장고에 넣어뒀어. 저는 아침에 부치기만 하면 돼. 설 음식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죠. 그리고는 커다란 보따리를 싸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 뭐 그렇게 많이 가져가? 응, 친정에 줄 거야. 보따리 안에는 새, 네, 양말, 비누, 치약, 그리고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2월 6일 설날 새벽,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나 서울역에 다녀올게. 벌써요? 기차가 몇 시인데? 좀 일찍 가서 표 사려고. 어머니는 서둘러 나가셨죠. 아침 8시쯤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표 샀어요? 응, 샀어. 뭔가 이상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떡국을 끓이시고 전을 부치시고 설 차례상을 차리셨어요. 엄마는 친정 안 가. 차례 지내고 갈 거야. 할머니가 기다리시겠다. 아버지가 걱정하셨지만 어머니는 담담하게 일을 하셨죠. 오전 11시 차례를 마친 후 어머니가 작은 가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여보, 나 다녀올게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애들 저녁은 꼭 챙겨주고. 어머니는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큰 보따리는 놔두고 작은 가방만 들고 가시는 거예요. 엄마, 보따리는? 아, 그건 나중에. 어머니는 얼버무리시고는 급히 나가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이 썰렁했어요. 명절인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뭔가 허전했죠. 저녁 6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 이장님 댁에서 건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아, 사위님? 저 처가 이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부인이 지금 막 도착했는데 벌써요? 새마을호 탔나 보네요. 그런데 이장님의 다음 말이 아니, 그게 아니고 부인이 쓰러지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쓰러지다니요? 기차에서 10시간을 서서 오셨다네요. 지금 보건소에 계십니다. 아버지와 저는 급히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야간 통행 금지가 없어져서 밤에도 이동할 수 있었죠. 새벽 2시 예산 외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셨죠. 여보, 왜 이렇게 무리를?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가 오셨어요. 사위 왔구먼. 어머니. 안녕하세요. 외할머니도 많이 편찮아 보이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이모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언니, 왜 입석표로 왔어? 설날인데 좌석표가 있겠니? 그래도 새마을호는 탔겠지. 아니, 통일호 입석이야. 뭐? 10시간을 서서 왔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침에 표정이 어두우셨는지, 왜 보따리를 안 가져가셨는지. 10시간을 서서는 무거운 짐을 들 수 없으니까.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좀 더 쉬세요. 아니야, 엄마. 밥 해드려야지.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외할머니를 위해 미역국을 끓이셨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아파서. 내가 고생이 많다. 외할머니가 우셨어요.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해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봉투 몇 개와 그리고 기차표 2장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엄마 모시고 서울 가려고 새마을호 좌석표 샀어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새마을호 좌석표가 2장, 그것도 구하기 힘든 설날표를. 얘야, 이거 얼마나 비싼데. 엄마 한번 태워드리고 싶었어요. 새마을호라는 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입석이라도 괜찮으니까 엄마는 편하게 가셔야죠.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어머니는 외할머니를 위해 새마을호 좌석표를 2장 사고 본인은 통일호 입석표로 오신 거였어요. 10시간을 서서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그렇게 오신 거였습니다. 언니가 왜? 이모가 울먹였습니다. 우리 엄마 평생 서울 구경도 못 하셨잖아. 새마을호도 한번 태워드리고 싶고 서울도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서. 하지만 외할머니는 서울에 가지 못하셨습니다. 일주일 후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고맙다. 우리 딸, 그 말을 남기고 눈을 감으셨죠. 장례를 치르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그 2장의 기차표를 가슴에 품고 오셨습니다. 못 써서 미안해. 엄마 태워드리고 싶었는데 기차 안에서 내내 우셨어요. 이번엔 새마을호였습니다. 아버지가 좌석표를 사셨거든요. 빠르고 편안한 새마을호. 하지만 어머니는 내내 창밖만 보셨죠. 여보, 이제 새마을호 타니까 어때요? 좋네요. 엄마도 좋아하셨을 텐데. 어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그 기차표를 액자에 넣어 보관하셨어요. 1978년 2월 6일 서울발 천안행 새마을호 좌석 2회.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KTX가 곧 개통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KTX도 타보셨을 텐데 그때도 어머니는 그 기차표를 보고 계셨죠. 2003년 어머니가 암투병을 하실 때 병실에 그 액자를 가져다 놓으셨습니다. 엄마, 이제 만나러 갈 거야. 새마을호 타고. 그리고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너는 꼭 기억해라. 부모한테는 할 수 있을 때 해드려야 한다는 거. 어머니는 그렇게 외할머니 곁으로 가셨습니다. 64세의 나이에 지금도 그 기차표는 우리 집 거실에 걸려 있습니다. 바랜 종이 2장. 하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효심이 그리고 못다한 약속이 담겨 있죠. 작년에 제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 기차표가 뭐야? 할머니가 외할머니 위에 산 거야. 무슨 표? 딸아이가 한참을 보더니 엄마, 나는 엄마한테 꼭 잘할게. 할머니가 못한 것까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천국에서 외할머니와 함께 새마을호보다 더 빠른 천국 열차를 타고 계시겠죠? 편안하게 좌석에 앉아서 더 이상 서서 가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미루지 마세요. 할 수 있을 때 지금 해드리세요. 어머니처럼 못다한 약속을 품고 사는 건 너무 아프니까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미안해요.